자, 303페이지 보는데, 자, 오늘 첫 진도 들어갔거든요. 여러분, 개발 관리 마케팅, 쉬운 단어 끝내고 나서, 그래서 뒤에 첫 진도 부동산 기초 들어갑니다. 자, 개발 방식의 유형, 또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토지의 취득 방식에 따라서 나오는데, 거기 보면 단순 개발 방식이 있어요. 단순 개발 방식은 예를 들어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사업이에요. 예를 들면 전을 대로 변경한다든지.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이 변동이 없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자력으로 개발하는 방식이 단순 개발 방식을 말하고, 그럼 시험 문제는 자력으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험 문제는 환지 방식이 중요하지. 환지 방식은 여러분 도시개발법상의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로 우리가 나오는데, 환지 방식은 택지로 개발되기 전, 건축 용지인 택지로 개발되기 전 토지의 위치라든지 지목, 면적, 등급, 토지 등급, 몇 등급 있어요. 토지 등급, 이용도, 기타 필요사항을 우리가 고려를 해서 택지 조성 전에 그런 고려해서 택지 개발한 이후에, 택지 개발한 후에 개발된 토지를 토지 소유자에게 되돌려주는데, 문제는 되돌려주는데 매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재분배해 주는 거예요. 시험에 우리 출제할 때 보면요, 매각으로 많이 냅니다.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뭐다? 재분배. 재분배. 이게 키워드예요. 이렇게 재분배. 그러면은 환지 평가를 해서 돌려줘요. 가치가 낮은 토지를 가치가 높은 토지로 만들어서 돌려주니까 원래의 면적보다는 적게 환지가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공공용지를 위한 비용,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뭐를 적용한다? 우리는 감보율을 적용한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환지 방식이 있고 또 매수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발 대상 지역의 토지를 전면 매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매수 방식인데, 여러분 우리 많이 하는 방식이 뭐죠? 강제로 토지를 수용해서 개발하는 방식이 대표적이죠. 매수 방식. 그리고 또 여러분이 혼합인데, 여러분 공법에서는요, 혼합이란 말보다는 뭐를 사용해요? 공법 보면 혼용으로 많이 사용하대요. 혼합 방식, 혼용 방식. 이것은 우리는 매수 방식인데, 환지 방식과 매수 방식을 뭐한다? 혼합하여 개발하는 방식. 시험에는 이 세 지문이 제일 많이 출제된다. 여러분 27회는 매수가 출제를 했거든요. 26회는 환지인데, 그래서 사이클을 봤을 때는 요 두 개 중에서 출제될 것 같기도 해요. 지문상에 좀 주의를 좀 해두시고.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 304페이지 보시면은 공영 개발이 나오죠. 자, 개발 주체에 따라서 부동산 개발 방식은 공영 개발. 그리고 305페이지 보면은 민간 개발 방식이 나타나요. 자, 요 방식에서 우리는 공영 개발은 택지 개발 촉진법에 근거해서 우리는 뭐죠? 수용 방식이다. 강제로 토지를 수용하는 방식에서 나타나는 게 공영 개발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서 개발하는 방식인데, 여러분이 공영 개발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토지를 강제로 수용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저렴하게 토지를 수용을 해서 조성된 택지를 비싼 가격으로 민간에 매각을 하기 때문에 개발 이익을 뭔다? 환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장점은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공공용지를 환지 방식에 비해서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다. 장점. 또 대량의 택지 공급이 가능하고, 여러분 조성된 택지를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공공용으로 구획을 해요. 구획을 해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계획된 토지 이용이 가능하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자, 장점 많죠? 예? 자, 그런데 단점은요, 가장 이 지문을 제일 많이 출제했어요. 2년 전에도 출제했는데요. 시험에 단점 중에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 토지 수용당한 사람 뭐죠? 피수용자인 토지 소유자와 개발사업 시행자인 수용자 사이에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 질문을 제일 많이 했어요. 어떤 갈등? 보상액이 적어서 우린 토지 소유자의 미론을 초래하는 갈등을 가져옵니다. 자, 그게 가장 큰 단점이고요. 또 우리는 보상비를 한꺼번에 지출하기 때문에 개발사업 시행자의 초기 사업비 부담이 크다. 단점. 그래서 정부는 재정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어요. 또 돈을 한꺼번에 보상해 주면 통화량이 팽창돼서 물가 상승할 우려가 있고,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은 인근 지역의 토지를 다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인근 지역의 토지 가격을 급격히 앙등시킬 우려가 있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아까 토지 소유자인 피수용자와 개발사업 시행자인 수용자 사이의 갈등을 초래한다. 즉 토지 소유자의 미론을 야기될 우려가 많다는 이 지문을 제일 많이 출제한다는 거 주의해 주시고, 자, 민간 개발 방식으로 갑니다. 305페이지 밑에 자체 개발 사업이 나오는데, 자, 민간 개발 사업 요 관련해서 시험 문제 요 두 개를 묶어서 자주 출제를 하죠. 그래서 또 확인을 잘 해 주셔야 합니다. 올해 출제 1순위인데 좀 주의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민간 개발 방식은 네 가지로 크게 보는데, 우선 첫 번째가 자체 개발 방식입니다. 자, 자체 개발은 말 그대로 토지 소유자가 개발하니까 개발 사업의 규모도 작고, 예? 불확실성도 낮은 소규모 개발 사업이에요. 그래서 토지는 누가 가지고 있죠? 토지 소유자가 가지고 있지.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도 누가 줘다? 토지 소유자가 줘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점이거든요. 자금 조달 주체도 토지 소유자이기 때문에 자금 조달의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사업 시행 주체, 개발 사업 시행 주체도 누가 한다? 토지 소유자 본인이 하기 때문에 개발 사업 수행의 속도 빠르다. 장점이에요. 또 개발 사업의 결과 발생한 이익도 누구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또 어떤 점이 문제가 있어요. 개발 사업의 위험 부담이 크고 또 위기 관리 능력이 요구되어진다는 뭐가 있다? 단점이 있죠. 이게 누구다? 토지 소유자다. 자, 자체 개발 방식인데, 근데 요거와는 달리 개발 사업의 규모도 크고 미래 불확실성에 따르는 위험도 큰 사업인 경우에는 누가? 지주 공동 사업을 하겠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공동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에게 개발 사업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장점은 있어요. 그래서 지주 공동 사업은 다시 네 가지로 나누는데, 자, 우선은 공사비, 또 대물 변제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대물은 물건이죠. 예? 그러니까 공사비를 건축 면적의 일부인 대물로 뭐 하겠습니까? 변제하는 방식이다. 그럼 시험 문제는요, 공사비 대물 변제형으로 출제 안 해요. 이걸로 출제 안 하고 출제는 뭘로 출제한다? 등가 교환 방식으로 출제를 많이 합니다. 말을 바꿔서, 그러면 공사비 대물 변제형으로 출제하지 않고 용어는 뭘로 출제한다? 등가 교환 방식으로 출제를 많이 한다는 거. 자, 등가 가치가 같은 건데, 자, 토지 소유자는 땅을 가지고 있어요. 자, 토지 소유자는 땅을 가지고 있는데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해요. 그래서 누구로부터? 개발업자로부터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입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자금은 무슨 자금이야?
공사비지. 예? 공사비를 투입을 하고 사업비는 누가? 사업비는 토지 소유자가 조달해요. 그래서 이 공사비를 개발업자로부터 조달합니다. 그래서 완공. 그래서 공동개발 사업을 해서요. 완공된 건축물의 건축 면적이죠. 자, 완공된 건축물에 있어서의 건축 면적을 누구에게? 공동개발 사업을 했으니까 토지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한 뭐죠? 가격.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격과 그리고 개발업자는 뭐를 투입을 했어요?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입했잖아요. 공사비, 건축 자금을 투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 토지 소유자의 토지의 가격과 개발업자의 건축 자금을 각각의 뭐에 따라서 지분에 따라서 면적을 어떻게 돼요? 나누어 갖는 방식이에요. 지분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을 나누어 갔기 때문에 개발 사업에 대한 이 수수료 문제는 발생하지 지분형, 수익형이 아니기 때문에 수수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게 등가 교환 방식인데 이때 토지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토지는 토지 소유자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개발사업 시행의 주체는 누구다? 개발사업에 있어서의 시행의 주체도 토지 소유자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건설업체에게 공사를 발주하는 거예요. 시행 주체는 토지 소유자. 이익은 개발사업의 결과 발생한 이익은 지분에 따라 나눠가니까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에게 상호 배분돼요. 자, 그 내용이 공사비, 대물 변제형. 시험에는 등가 교환 방식으로 많이 출제된다. 개념도 많이 나오지만 내용도 많이 물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도 두 번 출제했는데 자, 우리 건축물 선분양할 때 많이 이용했었거든요. 그래서 자금 동원 능력이 없는 개인이나 기업이 많이 했어요. 건축물 선분양 제도 있을 때. 그때는 뭐죠? 여러분 토지 소유자는 건설업소의 공사를 발주해서 뭐 한다? 분양을 해버리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완공된 이후에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예? 착공 전에 미리 분양을 해서 분양 대금을 받아요. 그 분양 대금의 일부를 뭘로 지급하겠다? 분양 대금의 일부를 공사비로 지급을 하겠다는 방식이에요. 예? 자, 이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투자자 모집형이 있어요. 자, 우리 투자자 모집형. 여러분 여기 모집 한번 당해봤는지 모르겠네요. 부동산 여러분 금융에서 배우는 신디케이트 방식. 부동산 신디케이트 방식인데 투자자를 모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 아파트 개발 할 때 투자자는 누구를 모집해? 조합원을 모집을 하죠. 그래서 자금은 누가 조달하는 거야? 결국은 돈은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조합원이 누가? 투자자가. 근데 주의를 했더니 조합 아파트 개발에서 조합원 투자자가 자금 조달하는데 중요한 건요. 조합원 탁대가 쉽지가 않다는 거지.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재개발할 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금 조달 주체인데 토지 소유 주체는 누구? 토지 소유자. 개발 사업 시행 주체도 토지 소유자 하면은 큰일 나겠죠. 요거는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우리는 조합원 모집을 하기 때문에 사업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시행하는 사람. 시행자가 우리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개발 사업을 시행을 하는 주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즘에 조합원 모집하는데 요거 또 쉬운 사업은 아니에요, 보면은. 그래서
개발 사업의 결과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투자한 지분에 따라 배당의 형식으로 배당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투자자에게 투자한 지분에 따르는 지분을 보장하는 형식의 개발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시험에 또 요즘에 자주 나오네요. 2년 전에도 또 출제했던 사업 위탁형. 사업 위탁형 또는 이것을 사업 수탁 방식. 자, 말 그대로 해석할까요? 사업을 위탁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개발 사업 전반을 개발업자에게 위탁 대행하여 개발 사업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토지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위탁만 시켰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토지는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토지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 사업은 누구의 명의로? 개발 사업은 우리는 다 위탁해서 개발업자가 아니라 누구의 명의로 이루어진다? 토지 소유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개발 사업을 다 위탁을 하더라도 개발 사업은 누구의 명의로? 토지 소유자의 명의입니다. 시험 문제 요거 또 개발업자가 아닙니다.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진행된다. 그리고 자금은 누가 조달해요? 여러분,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개발업자의 주선을 통해서, 요거 주의해야 됩니다. 개발업자의 주선을 통해서 토지 소유자가 조달해요. 그리고 사업 시행은 누구다? 자, 여러분, 개발 사업을, 어떤 개발 사업을 할 거냐? 기획을 하고, 또 뭐 하죠? 설계하고, 또 착공을 하고 나서 개발 사업을 완공한 이후에 분양, 임대 이르는 전반적인 모든 개발 사업을 개발업자가 담당하는 개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사업 시행 주체는 누가 한다? 개발업자가 한다. 사업 시행의 주체 누구? 개발업자라는 걸 주의해야겠고. 자, 주의력은 또 우리는 완공된 건물에 있어서 소유권은, 자, 여러분, 완공된 건물의 소유권은 시험에 뭘로 출제 많이 하죠?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지분을 공유한다 하면 틀려요. 아까 얘기했죠? 우린 토지 소유자는 개발업자에게 개발사업 전반을 위탁 대행을 해요. 그래서 개발업자는 위탁 대행에 따른 뭐만? 수수료를 취하는 방식이고, 소유권 누구? 자금 조달은 누구? 토지 소유자에게 다 가는 거예요. 공유로 지분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100% 귀속이 되는 거예요. 그 시험 문제 또 많이 출제합니다. 토지 소유자 개발업자가 지분을 공유하는 방식이 아니라 누구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다 귀속이 된다는 점. 자, 이 네 가지가 지주 공동 사업인데 시험에는 뭐를 많이 내요? 등가 경방식 사업 수탁을 많이 내죠. 자, 그리고 시험 문제 또 26회 7회 내지만 한 최근 10년 동안 6번 출제했어요. 야, 6번 출제하면 진짜 많이 출제한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이 출제했다는 얘기죠. 토지 신탁 개발 방식. 자,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이 또 시험에 많이 출제를 했다는 거예요. 자, 토지 소유자를 우리 뭐라고 하죠? 위탁자. 토지 소유자는 토지는 가지고 있는데 개발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노하우도 없고 자금도 없어요. 그런데 개발 사업은 하고자 해요. 그러면 뭐를 해야 돼? 우리는 약정, 뭐 20년, 뭐 30년 약정을 맺어서 토지를 뭐 해줘야 돼? 신탁회사. 여러분 요즘에 보면 KB 부동산 신탁, 뭐 다울 부동산 신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탁회사에 신탁을 하면 돼요. 부동산 신탁회사가 있거든요. 신탁을 하는데 신탁회사는 뭐죠? 수탁자. 그럼 신탁회사가 신탁을 받았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개발 사업에 따른 수익을 줘야 되니까 뭐를 발행해 줘야 돼? 여러분 보험 가입하면 이거 뭐 받아요? 보험 가입하면 이거 뭐 받아요? 앞에 붙여야죠. 보험증권. 이것도 수익 받을 증권을 받아야지. 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수익 증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토지 소유자가 파산하면 골치 아파. 파산하면은 금융기관에 압류가 들어오죠, 토지에. 그러면 개발 사업에 문제가 있어요. 그럼 신탁 개발 사업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는 자기가 토지를 가지면 안 돼. 그래서 형식상 법률적으로 소유권을 누구 앞으로? 신탁회사 앞으로 뭐 한다? 이전. 이 지문을 또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내. 그럼 소유권을 이전시켜야 돼. 그러면 소유권이 이전되면 누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신탁회사가 가지고 있지. 그러면 신탁회사가 토지 소유 주체니까 개발사업은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해야 돼요? 신탁회사의 명의로 해야 돼요? 신탁회사. 그럼 토지 소유자가 명의로 하면 큰일 나지. 망하면 파산하면 큰일 나지. 그래서 우리는 신탁회사의 명의로 진행된다는 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잘 틀립니다. 뭐와 비교한다? 사업 위탁형과 신탁을 비교해서 출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주의해야 돼. 여기는 누구의 명의로? 신탁회사의 명의로. 그러면 자금은 누가 조달하죠? 그러면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누구? 신탁회사가 금융기관의 차입을 통해서 뭐 한다? 자금을 조달해. 그리고 사업은 또 누가 해야 돼? 사업 시행도 신탁회사의 명의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이익은 누구한테 이익 가야 돼? 수익증권 소유한 사람 누구예요? 토지 소유자인데, 이 토지 소유자, 수익증권 소유자인 토지 소유자 또는 신탁자에게 이익은 뭐 한다? 귀속이 되겠지. 그럼 신탁 기간, 약정된 신탁 기간이 끝나면은 토지와 건물은 누구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이 되고, 신탁회사는 약정에 따라 신탁 개발에 따른 뭐를? 수수료를 수취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 내용을 우선 여러분이 많이 나오고, 307페이지 보시면은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 나오죠. 자, 대규모 개발 사업에 있어서 자금 조달이라든지 기술 면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 여러 법인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개발하는 방식인데, 이때 여러 법인 간입니다. 법인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하기 때문에 개발 사업의 안정성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여러 법인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하기 때문에 이 출자하는 회사, 법인 간에 뭐가 돼? 이해 조정이 필요하고, 또 개발 사업에 따르는 책임, 회피 형상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의 308페이지 보시면은 민간 우리가 개발 사업에 있어서 투자 방식이 나오는데, 요거 요즘 우리 정부가 돈이 없다 보니까 개발을 뭘로 해? 민자를 많이 유치를 하죠. 자, 그럼 거기 보시면은 4가지가 나오는데, 요즘 계속 나오죠. 올해도 혹시 알아? 나올지. 항상 우리 뭐부터 시작? 다 B부터 시작하는 거야. 다 B. B란 건 뭐죠? 빌드. 빌드에 여기 앞에 B를 딴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민자 유치니까 민간 사업 시행자가 뭐를? 민간 자금을 조달해서 개발 사업을 뭐 한다? 착공을 해요. 그래서 준공했어요. 누가 준공했어? 민간 사업자가 준공했어. 그러니까 준공까지는 요거야. 그러니까 뭐를 조달? 항상 뭐를? 민간의 자금 조달해서 뭘 했어요? 민간 자금 조달해서 준공했어요. 요까지가 뭐? B야, B. 하여튼 민간 사업자가 민간 자금을 조달해서 준공을 했어요. 준공했는데 이제 뒤에가 문제죠. 만약에 여기에 T가 먼저 나왔다. T는 트랜스퍼. 트랜스퍼는 이전한다. 이전. 뭐를 이전하느냐? 소유권 이전하는 거야. 뭐를 이전한다?
소유권 이전이야. 이전인데 소유권 이전해. 누구한테? 민간이 자금 조달해서 준공해놓고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누구에게? 이전을 해요. 소유권을 이전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30년 약정을 맺었다. 그럼 소유권은 넘어가요. 넘어갔지만은 그 30년 약정 기간 동안 시설 관리 운영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민간 사업자가 가지고 있어요. 이때 O가 뭐죠? 오퍼레이트. 오퍼레이트가 뭐죠? 시설 관리에 따르는 뭐죠? 운영권. 이 시설 관리 운영권은 누가? 약정 기간, 소유권은 넘어갔지만 약정 기간 동안에는 누가 가지고 있다? 민간 사업자가 보유하면서 여러분이 그 시설을 이용하죠. 이용하면 여러분 뭐를 내야 돼요? 사용료를 내잖아요. 사용료를 낸 걸 가지고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 BTO. BTO. 여러분 27, 이게 얼마? 26회, 28회 출제했어요. 작년에 출제했어요. 26회, 28회. 그럼 BOT로 가면 뭐가 돼? BOT로 가면 민간이 준공했잖아요. 준공을 해서 약정 기간 동안 뭐를 했다? 시설 관리 운영권을 보유하면서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아서 투자한 자금을 회수했죠. 그래서 회수를 하고 있는데 기간이 끝나면 누구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권을 뭔다? 이전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항상 순서대로. 또 준공을 했는데 또 뭐죠?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권을 이전했어요. 이전을 했는데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이전받았지만은 그 시설을 관리하는 거 있죠? 운영권인데 그 시설을 리스를 받아. 누가? 리스. 누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시설을 리스를 받아서 사용료를 민간 사업자에게 지불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요거는 어떻게 돼요? 민간 사업자가 좋아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가 리스를 받았으니까 사용자가 있든 없든 얼마 주겠다는 사인한 건 계속 받는 거예요. 좋죠? 그러니까 요걸 하려면은 이제 우리 평창 올림픽처럼 체육관 시설 지었잖아요. 그럼 그거 민간이 돌머리겠어요? 그거 올림픽 끝나면 시설 자기들이 이용해서 수익 못 낼 건데?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가 BTL로 지을게. 너네가 돈 내서 지어라. 우리가 하여튼 끝나서 뭐를 하든 돈은 줄게. 사용료 어떻게 줄게. 리스 받아서.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BTL. 그래서 아까 했죠? 군인 아파트, 체육관, 기숙사 이런 걸 할 때 많이 이용해요. BTL 방식. 그래서 요거 작년에 출제했거든요. 27회, 8회, 17회, 17회 시험에 출제했거든요. 그리고 24회 출제했거든요. 27, 8회. 요거 4번 출제했어요. 자. 그래서 작년에 평창 올림픽이 있어서 출제했나? 그래서 여기에 또 BTL 또 출제했어요. 순서대로. 이번은 뭐죠? BOO라는 게 있어요. O는 온이거든요. O는 뭐냐?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이 준공했는데 뭐를 가져? O, 소유권도 내 거. 오퍼레이트, 시설 관리 운영권도 내 거. 소유권과 시설 관리 운영권을 민간 사업자가 소유하면서 수익을 내는 방식이에요. 해석되겠죠? 순서대로 가면 됩니다. 항상 순서대로. 지문에 나온 거 순서대로. 그럼 한번 97번 문제 한번 보세요. 7번 문제. 309페이지. 시설 준공과 함께. 그럼 준공 나왔어. B. 자, B. 그 다음에 소유권 등이 정부 등의 귀속. 소유권 귀속 나왔죠. T. 순서대로 갑니다. T.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가 약정된 정해진 기간 동안 사업에 대한 뭐를 가지고 있다? 운영권. 운영권 나왔네. O. 순서대로 B, T, O. 이런 거 틀렸다.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올해 시험 한번 보겠습니다. 순서대로 항상. 순서대로. 시험에 영어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해석을 할 줄 안돼. 그러니까 빌드는 준공했다. 빌드 준공.
트랜스퍼 이전, 오퍼레이트 운영, 시설관리 운영권, 소유권 이전은 트랜스퍼, 빌드는 준공. 돼 있죠? O는 뭐야? 자기 자신이 소유권을 갖는 거. L은 리스. 리스한다. 누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리스한다. 자, 그러면은 시험에 절대 이제 틀릴 일은 없다. 자, 309페이지. 작년에 또 부동산 정책에서 또 출제된 용어. 자, 또 트랜스가 나오네요. 트랜스퍼러블 하면 뭐죠? 아까 트랜스퍼 배웠잖아요. 이전할 수 있는 또는 양도할 수 있는. 디벨로프먼트는 개발이고 라이츠는 권리. 그러니까 개발 권리, 개발권을 이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전할 수 있는 개발권. 그래서 이것을 개발권 양도제도라고 하고 앞에 대문자를 떠서 TDR이라고 해요. 개발권 양도제도 또는 개발권 이전제도라고 해요. 자, 작년에도 개념 출제했거든요. 자, 개념인데 토지 이용 규제가 아주 심한 지역에서 어떻게 돼요? 개발이 가능한 지역과 우리는 또 무슨 지역? 보전 규제 지역으로 이렇게 나눈다. 그럼 보전 지역은 토지 자원을 어떻게 돼요? 보전을 해야 때문에 여기는 개발이 안 된다. 그럼 개발 가능한 지역에서 개발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럼 보전 지역에 있는 토지 소유자는 개발이 안 돼요.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뭐가 되죠? 개발 제한에 따르는 의도하지 않은 뭐를 입어요? 의도하지 않은 우발적인 손실을 입어요. 개발 안 되니까. 그런데 개발 가능한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또 뭐가? 개발로 인해서 또 의도하지 않은 우발적인 이익을 얻기 때문에 개발지역 토지 소유자와 보전지역 토지 소유자 간에 뭐가 발생한다?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해. 자, 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형평성의 문제를 완화시켜줘야 된다. 이 완화시켜주기 위한 제도가 바로 TDR이다. 그럼 어떻게 완화하느냐? 이죠. 완화시켜주기 위한 제도인데, 완화를 어떻게 시켜주냐? 그러면은 토지 소유자로부터 뭐를? 소유권과 개발권을 뭐 해주죠? 분리를 해요. 분리를 하는데 문제는 개발권은 이 지역에서 개발이 안 되니까 개발권은 필요가 없다. 아니, 여기 토지 소유는 개발권 필요 없지. 개발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개발권을 어디를 통해서? 시장을 통해서 개발 지역에 법정 허용 용적률 이상 개발을 원하는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을 함으로써 우발적인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는 제도를 TDR, 이 개념을 우리는 계속 출제하는데 작년에도 출제했어요. 개념 계속 나오거든요. 개념은 잘 알아둬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개발 지역에서는 어떻게 돼요? 개발 지역에서는 우선은 지가는 높아야 돼. 지가가 높아야 건물이 뭐가 돼? 고층화 되겠죠. 고층화 시키면 용적률이 높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용적률이 높아야 되는데 규제를 해버리는 거야. 토지 이용 밀도의 대표적인 게 뭐죠? 용적률인데 이 토지 이용 밀도에 대한 공적인 규제를 뭐 해버려요? 강화를 해요. 강화를 해야 이전 가능한 개발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여기서 매각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용적률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용적률의 상한선을 설정하는데 이 상한선이 뭐죠? 100%에서 90%, 50%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규제를 뭐 해주는 거? 강화. 그럼 내려갈수록 건물을 고층화 못 시키잖아요. 고층화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 개발권을 사오는 것만큼 상한선 이상 개발을 더 허용을 해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개발권 양도에 관한 법률이 없어요. 시험 지문에 3번 출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개발권 양도에 관한 법률이 없다.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시행하고 있지 않다. 이 집만 3번 출제했어요. 자, 그리고 초기에는 어떻게 이용했죠? 자, TDR은 초기에는 문화재 보호, 역사적인 유물을 보존, 자연환경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요거 도입된 제도예요. 미국에서 도입된 제도인데 최근에는 여기에 좀 변질이 돼서 최근에는 뭘로? 토지 이용 규제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토지 이용 규제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이 바로 뭐죠? 지역 지구제인데, 그래서 이 개발권의 수를 너무 많이 남발해버리면은 여기 건물이 지나치게 더 고층화되면서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개발권의 수가 너무 남발이 되면은 지역 지구제의 틀이 와해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도 있어요. 보완하는 토지용 규제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지역지구제를 보완하는 제도인데 너무 남발하면은 지역지구제를 보완하기보다는 오히려 틀을 와해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자, 개념 잘 봐두셔야 돼. 자, 여러분, 보전지역의 토지 자원을 보존하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부담한다? 개발지역의 개발을 원하는 토지 소유자인 사적 주체가 부담하는 점에서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도입 못하는 게 아직 개발권을 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기법까지는 문제가 있어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도입을 못하고 있다. 311페이지에 부동산 관리. 자, 부동산 관리는 취득을 해야 관리를 합니다. 처분하면 관리할 필요가 없죠. 처분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부동산을 취득을 하고 나서 부동산의 보존, 부동산의 유지, 부동산 개량, 부동산 운용에 따르는 일치 모든 행위를 하는 것을 부동산 관리라고 하는데, 자, 부동산 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우선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는 도시화 현상이죠. 인구가 집중되면 점점 토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니까 토지 가격은 계속 뭐해요? 오르죠. 토지 가격이 오르면 건물이 점점 도시에서 고층화가 되는데, 그래서 단독주택이 점점 뭐가 돼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으로 변화함에 따라 이 공동주택에 대한 전문적인 부동산 관리 필요성이 나타나는데 우리나라는 주택관리사 제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축기술의 발전으로 건물이 고층화됨에 따라 이 고층화된 건물에 대한 전문적인 부동산 관리회사의 관리가 필요해지고, 또 고층화된 건물에 있어서 우리는 임대차 관계가 형성이 되면은 어떻게 돼? 대량의 임차인이 발생하죠. 그럼 임대인 부재 소유자의 요구의 증대로 인해서 부동산 관리가 필요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관리의 우리 내용을 부르는데, 여러분 시험 문제에 복합 개념이요. 우리 부동산 관리에서 복합 개념이 2번 출제했는데 26회 시험에도 또 나왔어요. 2번 정도 출제인데 복합 개념 하면은, 자,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4교시 때 가면은 배울 텐데 복합 개념. 응? 복합 개념이 나오면 또 기술적. 하여튼 복합 개념만 나오면요, 여러분 기억 속에 뭐만 떠올려야 돼?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요걸 떠올리면 돼요.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자, 기술적 관리는 이 물리적 형상에 있어서의 유지 관리를 말해요. 그래서 기술적 측면에 하자나 흠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예방 대책을 세워주거나, 또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적 측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는 관리인데, 자, 토지인 경우에는 뭐죠? 토지인 경우에는 측량을 통해서 토지의 경계를 확정한다. 이것도 한번 출제했는데 이거 기술적 관리입니다. 그리고 철조망을 설치를 해서 다른 사람이 들어온 걸 막는 거예요. 사도를 방지한다. 그리고 또 경사진 토지 붕괴를 막기 위해서 뭐를 해요? 여러분은 옹벽을 설치한다든지
배수시설을 설치하잖아요. 경사지 대책, 토지의 기술적 관리고, 건물은 어떤 관리가 있어요? 건물은 자, 여러분 청소 소독하는 위생 관리. 자, 여러분 건물에 또 온도, 습도 조절, 각종 기계, 기구, 수리, 운전, 보수하는 또 무슨 관리? 설비 관리. 방범, 불났을 때 방제, 또 안전 대책과 관련한 보안 관리. 건물의 현 상태를 유지시켜주기 위한 보전. 이런 관리는 건물의 기술적 관리. 자, 경제적 관리는 특히 수익을 창출하는 수익성 부동산 관리에서 중요시되죠. 경영 관리예요. 그래서 어떤 관리? 부동산 운영에 따르는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관리인데, 토지는 특히 낮이 상태에 있는 토지를 활용할 때 건설회사에서 아파트, 모델하우스, 부지로 제공해서 수익을 얻는다든지, 자재 하치장으로 제공해서 수익을 얻는다든지, 주차장 용도로 활용해서 수익을 얻는다든지, 이런 건 토지를 활용한 경제적 관리. 건물은 뭐죠? 특히 수익성 부동산에 있어서 임대용 부동산, 임대용 건물의 손익분기점을 파악을 해서 인력 배치를 통한 인력 비용을 절감해야 돼. 이걸 전문용어로 뭐죠? 인력관리. 인력관리고, 또 수입 지출에 있어서 회계관리, 이런 것은 건물의 경제적 관리에 속하죠. 자, 법률적 측면에서 하자를 제거해주기 위한 관리죠. 토지인 경우에는 권리관계를 확인, 조정해주는 거. 또 불법 점유와 같은 토지 도난을 방지하는 대책을 세워줄 때는 관리를 둬서 토지를 관리하는 겁니다. 또 토지의 법률적 이용 가치를 계산하는 건 지목을 변경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목을 전에서 뭘로? 대로 변경하는 거. 이런 것은 법률적 이용 가치를 계산하는 겁니다. 건물은 임대차 뭐가 있어요? 예약이나 우리는 계약상의 관리가 있죠. 임대차, 예약이나 계약상의 관리, 또 건축물이란 공법상 규제상에 대한 관리, 이런 것은 전부 법률적 관리에 속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만 잘하면 안 되고, 부동산 관리를 할 때는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에서의 무슨 개념? 복합 개념적인 접근이 바람직하다. 이 지문을 2번 출제했어요. 기술적 관리도 여러분이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네? 여러분 시험 문제는 요 2개보다요, 요쪽이 또 시험에 많이 내가요, 기술적 관리. 자, 그 내용을 이제 여러분 교재 312페이지, 3페이지에 걸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관리 주체인데, 자, 여러분 2년 전에도 출제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뭐 다 5초도 안 걸렸는데, 이 관리 주체가 출제원들이 제일 많이 내는 부분입니다. 출제가 좀 쉬운가 봐요. 그래서 올해도 관리 주체에 따른 관리 방식, 그리고 전문가직 영역에 따르는 시설 관리, 자산 관리, 뭐 이 개념이 또 중요한데, 이 개념은 잠시 쉬고 설명하겠습니다.